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통일한국 오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대립적인 주제는 헬레니즘의 두 뿌리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요 사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이 육체를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이는 육체가, 예를 들어 우리의 뇌가 육체를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개인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내가 느낄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지라도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보이는 현실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유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출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개의 줄기가 우리의 학문과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요. 의식이 먼저일까요? 무의식이 먼저일까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은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본능적인 무의식이 현실 속에 투영된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 의식의 세계 속에서 무의식으로의 형성 과정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경험한 것들, 좌절과 고통, 억압되었던 것들이 무의식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개체적인 것은 다 다르지만 본질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것이 먼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와 반대로 개체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전체적 인간을 형성한다고 봅니다. 플라톤의 방식을 연역적 사고라고 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을 귀납적 사고라고 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중세를 거치면서 체계화되고 집대성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출발을 5세기 정도로 잡습니다. 고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라고 하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질서의 중심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서기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중세가 시작하고 1400년도 중반 정도에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르네상스의 출발과 함께 근대가 열리게 됩니다. 사상적으로는 성 어거스틴에 의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만나는 것이 중세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5세기부터 15세기 정도까지의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세를 암흑기로 표현하는 이유는 근대의 이성의 관점으로 중세를 바라보았을 때 중세의 관심은 신이었고 신본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빛이 없는 시대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중세는 또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게 됩니다. 전반기와 후반기가 나뉘는 시기는 11세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중세의 가장 큰 이슈인 십자군 전쟁이 이때 있었고 교회는 고대 이래로 가장 큰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전반기에 유행했던 철학을 교부 철학이라고 합니다. 교부 철학은 말 그대로 교회 아버지들의 철학이기 때문에 성직자들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리를 체계화하고 방대하게 널려있던 성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기였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어거스틴이고 플라톤의 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중세시대를 주름잡게 되었고 이후 서구인들의 철학의 기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을 예지적인 빛에 비유하여 우리가 태양의 빛에 의해 여러 가지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적인 빛의 조명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조명설이라고 하는데 신이 빛을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근대 사회가 되면 신이 조명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조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신과 같은 영역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무지몽매한 곳에 빛을 비춰준다라고 표현해서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신에 대해 신은 논증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신과의 실존적 만남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을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증하는 것은 중세 후반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중세 후반기에 유행하는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스콜라는 신학원의 교수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형성이 되었고 또 철학적인 논쟁을 시도하였습니다. 십자군 원정 이후에 동양과 서양이 만나면서 교회는 이교도들에 의한 도전이 많아졌는데 특히 신의 존재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에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논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한 사실들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즉 현재의 사실들에서 거꾸로 추론해 나가며 하나님은 각각의 제1원인이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있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있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시죠.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아담과 이브가 나오게 되고 그 아담과 이브를 있게 한 최초의 원인이 있게 됩니다. 그 최초의 원인이 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능동 원인을 통한 증명, 운동의 원인을 통한 증명, 우연의 존재 이유를 통한 증명, 완전성의 기준을 통한 증명, 목적론적 방법을 통한 증명으로 신에 대해 철학적으로 논증을 하였습니다. 중세 후반기 철학은 인간과 자연, 철학과 신학,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에게 다가가는 2갈래의 길이 있으니 그것이 철학과 신학이고 이성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